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트를 하면서 관련 기사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젠 기사의 방향성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초기엔 드라마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주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한국의 대중문화 역량과 한류에 대한 이야기까지 넘어가더니 이젠 국가적 단위에서까지 우리의 소프트 파워를 논하기까지 합니다. 오늘은 이런 최근 경향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포린 어페어스에서 발행한 기사를 소개드려볼까 합니다. 참고로 포린 어페어스는 예전에도 여러 번 소개드린 바 있듯이 미국의 양대 외교 전문지 중 하나로 미국의 주류 보수의 시각을 반영합니다. 그 제목은 한국의 침략. 요즘은 외신들의 타이틀이 한국인 입장에서 오히려 민망함을 느낄 정도로 호들갑스러운 경우가 많은데요. 차분한 논조를 보이는 외교 전문지까지 이런 제목입니다. 타이틀의 단어를 그대로 보시기보다는 그만큼 최근 한국 대중문화의 부상이 그들에겐 인상적으로 다가온다 받아들이시면 될 듯 싶습니다. 또한 미국 주류 보수의 시각이라는 점과 미중 간 대립이 격화되는 외교적인 상황도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기사의 내용 전부에 동의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듯 싶은데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견을 조금 보태자면 미국의 주류 보수가 우리에 대해 어떤 새로운 외교적 역할을 바라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기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미국을 포함한 90개국에서 넷플릭스 최고의 드라마가 되었다. 나는 9개의 에피소드가 나오자마자 단번에 본 수백만 명의 시청자 중 한 명이다. 이 시리즈는 잘 만들어진 드라마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확대되는 소득 불평등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뿌리 깊은 우려감을 담아내는 메시지도 있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세계를 강타한 한국의 가장 최근 문화 수출품 중 하나일 뿐이다.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음악부터 2020년의 기생충에 이르기까지 소위 한류, 즉 코리안 웨이브 열풍은 전례 없는 글로벌 성공을 누리고 있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자국의 문화를 해외로 퍼뜨리는 것보다 중국과 일본의 문화적 지배를 방어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었다. 그런 한국이 이제는 세계적인 소프트 파워의 거물이 되었다. 현재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한국 문화에 참여하고 있지만 한국 문화가 어떻게 이토록 성공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나라의 문화적 성장은 영감을 받은 소수의 창작자들의 작품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문화 르네상스는 역경 속에서 탄생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 정부는 미디어와 대중문화를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삼았다. 기사는 이와 더불어 한국 정부가 시행했던 각종 문화진흥책들에 대해 상세하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대중문화 역량이 정부의 진흥책으로만 생긴 것은 아닐 겁니다. 사견을 조금 보태자면 더 중요하겐 구체적인 진흥책보다는 자유로운 창작 환경이 조성된 사회적 변화가 더 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의 한류를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외신 기사들을 보면 여러 진흥책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잘 드러나진 않지만 어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을 짚는 기사는 극히 드물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2002년 한국 TV 드라마 겨울연가의 성공은 해외에서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첫 번째 작품이다. 겨울연가의 매출은 일본에서만 350만 달러를 넘어섰다. 드라마의 주연 배우가 지난 2004년 도쿄를 방문했을 때에는 수천 명의 중년 여성이 그를 맞이하기 위해 공항에 나왔다. 한편 이 드라마의 영향으로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03년 대비 2004년 거의 75%나 증가했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증가분의 대부분은 한국 대중문화의 매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후 한국 정부는 이러한 초기의 성공을 더 발전시키려 애썼다. 2003년 대통령에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은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라는 말을 만들어 문화창업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그리고 그의 정치적 반대파인 이명박 대통령도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문화 수출을 우선시했다. 특히 이 씨는 김치와 같은 한식 홍보에 열심이었다. 차기에 같은 보수파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문화적 풍요로움이 정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2017년 집권한 반대파인 진보 계열의 문재인 대통령 역시 세제 혜택과 보조금으로 문화 생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 즉 한국에선 정권과 관계없이 문화산업은 중요한 아젠다였던 것이다. 가장 최근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왔다. 그의 대표적인 외교정책 이니셔티브인 신남방정책은 한국과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더 넓은 지역을 한국 대중문화의 가장 큰 시장 중 하나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한국 대중문화의 경제적 효과는 엄청났다. 2019년 기준 한국은 대중문화 및 파생 분야에서 123억 달러를 수출했다. 그런데 한국은 1998년 1억 8,900만 달러를 수출했을 뿐이었다. 또한 문화 분야에 고용된 인력은 2017년에 전체 노동자의 3%인 64만 명으로까지 증가했다. 방탄소년단만 해도 엄청난 경제 효과를 한국에 가져다주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 밴드는 연간 약 35억 달러의 경제 활동을 창출하고 있다.
2017년엔 약 80만 명의 관광객이 이 그룹에 대한 관심 때문에 한국을 방문했다. 이는 한국 전체 입국자의 약 7%에 해당하는 숫자다. 한국 소프트파워의 다른 경제적 이점 중 일부는 쉽게 간과되지만 직접적인 경제 효과만큼이나 중요하다. 즉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위협적인 국가가 아니며 점점 더 멋지다라고 인식한다는 점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출과 투자에 대해 미국인들은 거의 반발하지 않는다. 1980년대 도요타, 소니, 혼다와 같은 일본 기업, 그리고 오늘날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다. 이제 미국인들에겐 삼성, LG, 기아, 현대와 같은 기업들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일상 속 일부가 되어버렸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7%가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 46%에 불과했던 것보다 대폭 증가한 수치다. 그리고 심지어 호주, 프랑스, 독일, 영국과 같은 전통적인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태도보다도 훨씬 긍정적인 것이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말할 필요도 없는 압도적인 수치. 한국이 미국의 군사력에 무임승차한다는 트럼프의 비난.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이를 이겨내며 오히려 한미 간의 오랜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줬다. 이는 한국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공통된 희생의 역사에 더해 많은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영향을 준 것이다. 즉 한국 대중문화 수출이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었기에 미국인들에게 트럼프의 주장은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 이점을 넘어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한국 사회의 본질 자체를 바꾸고 있다. 부분적으로는 분주한 문화산업 덕분에 인구가 고령화되고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유교, 장로공경 전통들은 옅어지고 더욱 활기차고 자유분방한 정신들이 고양되고 있다.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이제 대기업의 샐러리맨 일자리보다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직업을 갈망할 가능성이 더 높다. 산업화 시대에는 기존의 위계질서가 잘 작동했지만 이 새로운 기업가정 모델은 정보화 시대에 더 적합하다. 결과적으로 이는 한국이 중공업 중심의 경제에서 지식재산에 중점을 둔 경제로의 난해한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애플, 알파벳, 아마존과 같은 역동적인 미국 기업들과 경쟁하기 시작하면서 창의성은 예술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보기술 분야에서도 중요시되는 덕목이다. 한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고 이로 인해 트럼프의 선동이 쉽게 와닿지 않았다는 분석, 새로우면서도 흥미롭게 다가온 부분이었는데요. 실제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은 있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미국인들을 비롯한 서구 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기사가 지적하듯이 우리에겐 분명 보이지 않는 자산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의 한류가 유교로 대표되는 전통적 가치를 약화시킨다는 분석에는 글쎄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한국에 새롭게 생긴 문화적 힘은 한국의 지도자들에게도 새로운 도전 과제를 만들어주기도 한다.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일본 같은 국가들은 다른 나라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경제 발전을 도우며 세계의 민주주의를 지원하기 위해 자신들의 문화적 자산을 사용해왔다. 한국도 이러한 길을 따를 수 있다. 그 좋은 시작은 개발 지원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 GDP 대비 개발원조 할당 금액이 다른 부유한 국가들에 비해 뒤처져 있으며 이는 미국, 일본 및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보다 훨씬 아래에 있다. 한국은 또한 일반적으로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사드 시스템을 수용하기로 합의한 후 중국이 맹렬히 반발했던 2017년이 반복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당시 중국은 관광 취소, 한국산 상품 구매 감소,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한국 뮤직비디오 및 드라마의 제거, K-팝 투어 취소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국은 이로 인해 최소 75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이는 소프트 파워가 강점이자 약점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에 대해 신중하게 행동하면서도 민주적 가치를 옹호하는 데 있어서 더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강해지고 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중국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을 북한에 대입해보면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 맥도날드, 코카콜라, 리바이스, 허쉬, 엘비스 프레슬리, 비틀즈와 같은 서구 문화 수출품은 소련 블록을 무너뜨리고 냉전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매혹적인 열매로 북한을 유혹한다. 북한 정부는 이러한 문화 수출품을 남풍이라 일축하면서도 동시에 무기라 말하며 경계한다. 그런데 북한 정부의 엄격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중국에서 밀반입되어 암시장에서 판매되는 USB 드라이브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K-팝을 들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다. 일부 탈북자들은 이 TV 드라마를 본 후 한국을 동경하고 심지어 갈망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북한 정권은 예상대로 시민들에게 패션, 음악, 헤어스타일, 심지어 유명한 단어인 오빠까지 나만의 모든 것을 멀리하라고 경고하기에 이른다.
북한 외에도 한국은 소프트 파워를 활용해 민주적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특히 아시아에선 이미 한국의 문화가 침투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물론 기생충과 같은 영화와 오징어 게임과 같은 드라마는 양날의 검과 같다. 이러한 작품들은 자본주의 문화의 힘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자본주의 체제의 과도한 소득 불평등 위험도 함께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이 그러한 자기인식적이고 비판적인 서사를 생산한다는 사실 자체가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찬사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본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소프트 파워를 키우는 일을 훌륭하게 해냈다. 그러나 지금 서울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 바로 그 힘을 어떻게 활용해 국가의 외교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것이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 한국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결정해야 한다. 단지 엔터테인먼트만 수출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민주적 이상도 함께 수출해 문화적 스타파워를 굳건히 할 것인가다. 기사를 보면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면서 그에 따르는 새로운 역할에 대한 압력도 커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격세지감을 느끼면서도 리스크도 커 보여서 꼭 반갑지만은 않은, 개인적으로는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들기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미중 간 패권 경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새롭게 요구받는 한국의 역할에 대해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어디까지 우리의 역할을 확대해야 할까요? 다른 분들의 생각들이 궁금하니까요. 많은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